악취가 가장 먼저 코를 찌른다. 짙고 시큼하며 틀림없이 살아있는 냄새다.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기어다니며 녹슨 지붕, 물 떨어지는 파이프, 수십 년 동안 잊혀진 비에 얼룩진 벽 사이를 누빈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들린다. 밝고 날카롭고 분명한 웃음소리. 쓰레기 더미가 비뚤어진 산처럼 솟아있고 땅이 검은 물로 반짝이는 곳에서 아이들은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처럼 맨발로 뛰어다닌다. 이것이 바로 여행자가 잊을 수 없는 역설이다. 현대 도시의 가장 더러운 구석에서 꿈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것. 오늘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혼잡한 빈민가에 숨겨진 동맥 속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불쾌하지만 어린 마음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희망을 숨쉬는 골목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회복력, 상상력, 그리고 불가능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도시들. 멀리서 보면 이곳은 우연히 생긴 도시처럼 보인다. 녹, 연기,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존의 윙윙거림으로 함께 꿰매어진 빽빽한 금속 지붕 조각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 공동체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친 이주, 절망, 그리고 대도시의 꿈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뭄바이에서 다라비의 광활한 미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맥동하며 골목길은 남자의 어깨, 너비보다 넓지 않고 집이 너무 빽빽하게 쌓여서 해돋이가 들어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마닐라에서 톤도의 지역은 바다에서 매립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산에서 매립된 땅 위에 서 있으며 각 층은 세상이 잊으려고 했던 한 해의 기록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보다 평방마일당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기반 시설은 생존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헝겊으로 묶인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지고 전선은 엉킨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으며 연기, 하수도, 튀긴 음식 냄새가 현지인들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향기로 혼합됩니다. 이러한 빈민가는 도시가 일자리, 안전 또는 단순히 기회를 찾아오는 수백만 명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어렵고 더러움 속에서도 공동체, 기회, 그리고 조용하고 완고한 고향 의식이 있기 때문에 머무릅니다. 세상은 혼란을 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여정은 첫 발을 내딛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희망과 실패에서 빈민가가 태어나는 방법. 이 미로 같은 양철 지붕과 진흙탕, 오솔길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려면 수백만 명을 대도시 가장자리로 밀어낸 역사의 흐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20세기 중반 뭄바이, 마닐라, 자카르타 등지에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촌 마을의 가족들은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수백 마일을 이동하며 일자리와 안정의 약속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밀려드는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찻길 옆, 쓰레기 매립지 옆, 아무도 원하지 않는 습지 등 가능한 모든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임시 거처가 늘어나면서 빈터는 밀집된 공동체로 변했고 각 골목길에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정부는 때로는 이주, 때로는 철거로 개입하려 했지만 가난은 무너뜨릴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동하고 다시 자라며 새로운 곳에서 굳어질 뿐입니다. 이러한 빈민가를 지속시키는 것은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장, 시장, 재활용 센터, 건설 현장 등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는 살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역을 거부하는 바로 그 도시들이 또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라비가 없으면 뭄바이는 비공식 노동력의 막대한 부분을 잃을 것이고, 톤도가 없으면 마닐라의 폐기물 시스템은 무너질 것입니다. 빈민가는 사고가 아니라 진보의 그림자이며 균형 없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복도에서 전체 세대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에 의해 형성됩니다. 땅이 마르지 않는 골목길의 삶. 이 슬럼가에서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매일 해가 뜰 때마다 반복되는 생존의 안무입니다. 새벽이 밝기 전 어머니들은 잠든 아이들을 넘어 폐수가 흘러넘치는 미끄러운 골목길을 헤쳐나가 요리에 쓸 만큼 깨끗한 물을 양동이에 담아옵니다. 상인들은 좁은 길모퉁이마다 경고를 외쳐야 할 정도로 좁은 길을 나무 수레를 밀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플라스틱 병을 분류하고 금속 조각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재활용품 자루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끓는 기름의 시페니의 소리, 금속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찢어진 천으로 감싼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 다라비에서는 말린 생선 냄새와 작은 구석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뒤섞여 공기가 탁합니다. 톤도에서는 오래된 쓰레기 더미가 천천히 분해되어 어둡고 끈적한 반죽으로 변하면서 발밑에서 땅이 질척거립니다. 하지만 일상은 감탄할 정도로 훈련된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가족들은 잠자는 것, 요리하는 것, 씻는 것, 일하는 모든 것이 같은 5제곱미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칸방 집을 공유합니다. 바깥의 미로는 그들의 거실, 시장, 놀이터, 고속도로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더러움이 아니라 그것의 평범함입니다. 사람들이 열린 배수로를 넘나들며 웃는 모습, 아이들이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쫓는 모습, 불편함이 먼 개념인 것처럼 삶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골목길에서 회복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썩어가는 벽과 솟아오르는 꿈속의 어린 시절. 이 골목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동시에 불가능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들의 놀이터는 골판지 금속 벽 사이의 좁은 복도이며 검은 무릉덩이는 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하늘을 비춥니다. 그들은 고르지 못한 땅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깨진 유리와 엉킨 전선을 다른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가게에서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버려진 물건을 보물로 바꿉니다. 오래된 바퀴는 레이싱 게임이 되고 찌그러진 소다캔은 드럼이 되고 부러진 나무 조각은 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의성 뒤에는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곳의 수많은 아이들이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학교는 먼 사치가 되고 교실 대신 부모님이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것을 돕거나 쓰레기 봉투를 나르거나 어른들이 일하는 동안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놀라운 밝음, 주변 환경에 의해 흐려지기를 거부하는 상상력에 불꽃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위험을 봅니다. 아이들은 집을 봅니다. 외부인은 오물을 봅니다. 그들은 모험을 봅니다. 그리고 가난이 그들의 몸을 이 골목에 가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칠고 솟아오르는 꿈을 완전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패로 둘러싸여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태어난 세상보다 더 큰 미래를 믿습니다. 벽 없는 교실, 월급 없는 교사. 이 슬럼가의 혼란 속에서 타는 플라스틱 냄새와 끊임없는 인간 활동 소리가 뒤섞인 곳에서 매일 조용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육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전구만이 비추는 비좁은 골목길에서
자원봉사 교사가 작은 화이트보드를 펼치고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뒤집힌 상자 위에 모여듭니다. 또 다른 블록에서는 옷장보다 크지 않은 방이 교실이 되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얇은 금속 벽이 덜컹거립니다. 책상도 교복도 정식 시간표도 없지만 배우고자 하는 갈망은 틀림없습니다. 이 임시학교들은 자선단체, 은퇴한 교사, 교회단체 혹은 한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10대에 의해 운영됩니다. 수업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부터 춤, 수학, 노래, 영어 어휘, 재활용 쓰레기로 그림 그리기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느라 여전히 더러운 손으로 도착하지만 엘리트 아카데미의 학생들처럼 집중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단 하루 1시간이라도 교육이 아이들을 이 골목길 너머로 이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더위, 소음, 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식이 희귀하고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모든 단어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시멘트가 아닌 결의로 지어진 교실이며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수업은 가난이 그들에게 할당하려는 운명에 대한 작은 반항입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자라는 꿈. 희망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인간 정신이 주변 환경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뭄바이 상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 매일 밤 녹슨 옥상에 오르는 소년을 예로 들어보세요. 그는 항공사 이름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언젠가 그는 저 금속 새 안에 타고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 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혹은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춤을 연습하는 톤도 출신의 소녀도 있습니다. 그녀는 깨진 휴대폰 화면에서 본 안무를 따라하며 맨발이 따끔거릴 때까지 스텝을 반복합니다. 그녀는 무대, 조명, 갈채를 꿈꿉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어쩐지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들이죠. 그리고 폐기물 더미에서 발견한 낡은 라디오를 수리하며 작은 구리 코일과 전선에 매료되어 저녁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10대도 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를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버려진 기계에 둘러싸여 살았고 세상이 그것들을 버리기 전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중 누구도 침실, 책상, 심지어 안정적인 전기 공급조차 없지만 그들의 꿈은 논리를 초월하는 완고함으로 지속됩니다. 거대 도시의 가장 더러운 구석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야망이 번성하는 것이죠. 이 어린 마음들은 주변 환경이 미래의 한계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곳에서도 꿈은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빛을 향해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죽지 않는 불가능한 야망. 이 과밀한 빈민가 곳곳에서 녹슨 지붕이 바람에 흔들리고 골목길은 비가 그친 후에도 오랫동안 젖어 있지만 꿈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가족들이 다음 식사를 간신히 해결하는 곳에서 야망은 생존의 한계에 맞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공항 내부는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언젠가 도시 너머로 날아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낡은 공책으로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공부하는 10대들은 버스 창문을 통해 흘끗 본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 열린 공간에 모여 춤 연습을 하거나 영화 대사를 읊거나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거나 주변 환경과 동떨어진 미래의 생생한 장면을 그립니다. 이러한 집단적 상상력은 드문 예외가 아니라 빈민가 생활의 특징입니다. 희망은 여기서 일종의 통화가 되어 동전이 아닌 친구 간의 속삭임, 금이 간 벽의 분필 자국, 더 넓은 세상을 반영하는 즉흥적인 연극으로 거래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러한 공동체는 가능성이 죽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진실을 발견합니다.
야망은 어디에나 있으며 일상의 투쟁 리듬에 짜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10대들은 쓰레기, 진흙, 위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는 수준의 자신감으로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섬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고 끈기 있고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며 썩어가는 폐허 위로 묻히기를 거부하는 무언가처럼 솟아오릅니다. 세상이 버린 것으로 만들어진 경제. 이 혼란스러운 슬럼가 뒤에는 세계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로 거의 완전히 작동하는 멈추지 않는 경제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어두워진 후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버려진 재료를 분류, 세척, 용융, 청소, 수리 및 변형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플라스틱 병은 나중에 새로운 용기가 될 작은 알갱이로 분쇄되고 판지는 평평하게 되어 묶음으로 쌓이고 고철은 청소되고 무게가 측정됩니다. 오래된 전자제품은 조각조각 분리되어 아주 작은 구리 조각까지 회수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방대하고 효율적이어서 도시 전체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도 의존합니다. 다라비와 같은 곳에서 재활용은 부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정식 직업이 부족한 동네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생태계입니다. 모든 골목길은 작업장이 되고 모든 작업장은 더 큰 구매자, 중개인 및 공장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식적인 관리나 공식적인 감독 없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는지입니다. 지식은 관찰을 통해 전달되고 기술은 실천을 통해 습득되며 사업 거래는 서류 작업 대신 빠른 끄덕임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은 연기, 먼지, 끊임없는 부상 위험으로 가혹하지만 가족이 의지하는 안정적인 형태를 제공합니다. 외부인에게는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사회의 폐기물을 생존으로 바꾸기 때문에 정확히 생존하는 경제입니다. 떠나는 것이 머무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 많은 외부인들에게 해결책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냥 떠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며 경제,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생존이라는 여러 층위로 얽혀 있습니다. 이 슬럼들은 더럽고 비좁고 위험할 수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기회와의 근접성을 제공합니다. 공장, 시장, 항구, 건설 현장은 종종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더 깨끗한 동네로 이사하는 것은 저렴한 생활을 교통비, 더 긴 통근 시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높은 임대료와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닻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슬럼에서 이웃은 확대된 가족처럼 기능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나누고 음식을 교환하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긴밀한 지원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식주택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가진 작은 안정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기술이 쓸모없을 수 있는 낯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슬럼이 대체할 수 없는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지역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들이 탈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벽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친숙함의 미묘한 균형으로 가둡니다. 결국 머무르는 것은 안락함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연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보다 더 적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현실에 의해 형성된 선택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골목길. 하루가 저물고 슬럼가가 저녁의 불안한 고요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골목길은 변모합니다. 강렬한 햇빛은 웅덩이와 금속 지붕에 반사되는 호박색 광채로 부드러워지고
기억처럼 땅을 가로지르는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산업의 소음은 사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겨우 몸을 지탱하는 작은 방에 모이는 가족들의 웅성거림으로 대체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이 장소를 함께 묵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 공유된 고통, 공유된 희망, 그리고 견디려는 집단적 결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외부인이 혼돈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운 리듬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목격하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슬럼가는 잊기 힘든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구석에서도 인간성은 놀라운 밝기로 타오릅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하고, 지치는 하루를 힘들게 일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를 꿈꾸며, 외부에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강하게 서 있습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둡고 불쾌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삶은 넓고 복잡하며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곳을 걸었기 때문에 단지 당신의 상상력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이 회복력, 불평등, 그리고 세상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잊혀진 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벨을 울리고 역사와 호기심 많은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